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오늘은 2019년 5월 10일입니다. 오늘 하루가 모여서 역사가 됩니다. 또 하루가 지나면 이것은 과거가 됩니다. 우리는 항상 현재를 열심히 살아야 할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좋은 일과 나쁜 일도 겹쳤습니다. 우선 좋은 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17년 3월 10일 기억하시죠?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을 한 그날입니다. 많은 애국 시민들이 슬퍼서 울었습니다.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혼이 빠진 듯이 하늘을 보면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많은 애국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의 무리한 그런 진압도 이유가 되겠죠. 그때 목숨을 잃었던 분들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되돌려 보겠습니다. 김한식, 김주빈, 김혜수, 이정남 이 네 분이 현장에서 숨지거나 그 이후에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애국 집회 과정에서 또 두 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두 6분이 자기 목숨을 걸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초계처럼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사항들이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대한애국당 애국당원들이 바로 광화문에 텐트를 마련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과정에서 숨진 분들을 기리고 또 이분들의 용기를 답습하고 또 이것을 배우자 이런 각오 아래 텐트를 쳤는데 이 과정에서 서울시 직원이라든지 경찰에서 정말 철통같이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해를 제지하고 방해를 무릅쓰고 텐트를 아주 아담한 텐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분들의 이후에 위령패라든지 이런 것이 모셔지겠죠. 우리도 세월호 희생자 여러 가지 시설물처럼 광화문에서 수년 동안 계속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도 애국 시민들, 순국 애국 시민들을 모시는 아주 성스러운 장소를 마련하자. 이것이 모여져서 오늘 굉장히 방해와 그리고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 과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 장소에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들의 숭고한 순국 열사의 혼을 되새기는 중요한 장소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슬픈 일은 김상진, 상진 아재란 아주 애국 유튜버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구수한 호남 사투리에 그리고 사람 좋게 보이는 그런 미소. 이런 김상진 아재가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에 의해서. 지금 영장실질 심사를 받고 오늘 새벽 정도 돼서 그 결과가 결정되어지는 모양입니다. 실제 김상진, 상진 아재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계란 2개로 윤석열 중앙지검장 한번 던지겠다. 그리고 자동차를 한번 받겠다. 그리고 앞으로 단디해라. 이런 정도의 해프닝 그리고 퍼포먼스를 한 것이 그렇게 죽을 죄인가요? 그런데 이것을 검찰에서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해드린 방송에서는 장달력이라는 변호인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신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도 아예 무시하고 검찰에서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바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서 한 일입니다. 형사3부 자기 중앙지검장이 바로 윤석열 아닙니까? 그러니 그 눈치를 봐서 그렇게 아주 재빠르게 영장을 청구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그것이 조금 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모두 목을 잰다면, 옥잰다고 그러면 누가 과연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라고 하겠습니까? 이에 반해서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약을 택배로 보내고 또 지약을 갖다 준다고 퍼포먼스를 벌인 그런 다른 유튜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유튜브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를 하고 그냥 계란 두 개로 폼을 죽인 그런 김상진, 상진 아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일종의 겁을 주기 위한 하나의 본보기 수사가 아닙니까? 실제 계란 두 개가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러니 이번 검찰의 조치에 대해서 정말 너무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유튜브입니다. 힘없는 유튜브입니다. 그런데 계란 두 개로 서울중앙지검장을 위협한다고 해서 그게 보통 사람들이 서울중앙지검장이 위협을 당했구나 이렇게 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서울중앙지검장 얼마나 막강한 자리입니까? 실제 박근혜 대통령도 형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처단한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이라고 그러면 정치인들도 벌벌 떠는 그런 아주 막강한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계란 두 개로 차로 한번 받아보겠다. 차량 번호를 알고 있다. 이 정도 말을 한 것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이건 아무리 봐도 너무 심합니다. 이건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만큼 위협적으로 모욕적으로 조롱하고 또 위협하고 그렇게 한 여러 행동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그냥 죄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사람들 얼마나 또 경찰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일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다 그냥 용서해주고 유튜브 별로 힘이 없는 유튜브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모질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지 저는 이번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판사가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판사의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처리해 주길 바랍니다. 이번에 만일 김상진 씨, 상진 아재가 구속이 된다고 그러면 정말 이것은 우리의 언론상이 너무 열악하다. 그리고 말할 그런 표현의 자유도 없는 그런 미개한 나라로 볼 수 있을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암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너무 심하게 지금 한 행동 같고 그리고 이번 일에 대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맡는 판사께서는 정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주길 정말 기대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조금 기분 좋은 일은 그때 2017년도 3월 10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애국 시민들이 숨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경찰의 총수가 이청성 경찰청장입니다. 그런데 인생지사 세웅지마 인생지사 일장 추모입니다. 검찰에서 이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방법은 제가 조금 탐탁한 생각은 안 들지만 그래도
이철성 경찰청장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역시 정의는 살아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5월 10일에 좋은 일, 나쁜 일 서로 겹치면서 우리 주변에 다가왔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정의롭게 삽시다. 그리고 착하게 삽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